극장가를 점령한 영화 파묘가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며 인도네시아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거센 재관람 열풍에 현지 영화 관계자들과 언론들은 파묘의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에서 개봉한 영화는 상영 15일째인 이달 13일 누적 관객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일 만에 71만 명을 모아 종전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인 기생충 70만 명을 넘어선 영화는 2주 만에 기생충의 2배에 달하는 관객을 모으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N차 관람 열풍이 불자 현지 멀티플렉스에서는 관람객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한 주연 배우들의 포토카드를 인증하는 글까지 SNS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 공통적인 호평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CNN 인도네시아는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역사적 아픔을 오컬트 장르에 녹인 것에 대해 극찬하며 영화가 담고 있는 여러 상징과 여러 세대에 걸친 악몽 같은 공포를 불러일으킨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2번 이상 관람할 가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탄의 노예, 엄마의 사랑, 외외 곰벨 이야기를 연출한 조코 아나르 감독도 신랄한 각본과 강력한 연출, 훌륭한 연기를 모두 갖춘 다른 어떤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공포영화다고 극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화가 한국과 달리 호러 장르에 익숙하면서도 무속신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인도네시아 관객의 취향을 제대로 반영했다는 시선도 나옵니다. 아나르 감독 역시 구전되는 귀신의 종류만 42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에서 공포영화 시장이 정말 크다라며 오컬트 호러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먹히는 K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역사가 있는 동남아시아 관객들이 영화의 메시지에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도 현지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동남아시아 배급을 맡은 배급사 퍼플플랜의 바이올렛 관 대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의 흥행에도 기대감을 드러내며 작품의 깊이와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는 동남아시아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 관람객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역사, 공포, 미신 등을 지루하지 않게 고려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놀랍다. 놀라운 점수. 결코 겁을 주지 않고 긴장감을 조성하며 한국 전통 타악기와 결합하여 고대의 느낌과 공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곡성 이후 최고의 한국 공포 영화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일부 관객들은 무거운 공포 이야기를 값싼 공포 괴물 이야기로 바꾼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는데요. 금방 실망스러운 괴물 영화로 변해가는 흥미로운 아시아 공포 영화. 잠재력이 너무 많지만 영화 후반부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800만을 넘어서 버린 파묘는 이제 10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관객 수를 늘려가는 파묘 흥행이 역대 최고점까지 오르게 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할 정도인데요.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파묘는 세계 133개국에 판매되었기에 최종 스코어가 얼마나 나올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와 공포물이라는 점에서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어려운 영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한국 현대사의 문외한이라면 영화 안에 숨겨진 코드를 읽어내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점차적으로 세계에서 개봉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크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4월에는 일본에서도 개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관객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곳들은 파묘 개봉 반대에 나설 수도 있겠으나 과거의 진실이 그들의 소란으로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파묘의 세계 개봉만이 아니라 영화제 초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24일 개막하는 제26회 우디네 극동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고 합니다. 또 제48회 홍콩국제영화제에도 공식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영화라 평하며 홍콩국제영화제에 상영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흐뭇할 정도입니다. 전 세계 133개국에 판매된 파묘는 지난달 23일 몽골을 시작으로 2월 28일 인도네시아, 이달 8일 대만에서 개봉했습니다. 이후 일정은 14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15일 북미, 영국, 아일랜드, 베트남, 20일 필리핀, 21일 태국까지 개봉을 확정했고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는 4월 중 개봉 예정입니다. 북미 현지 배급사 웰고 USA는 파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을 주는 영화다. 북미의 코어 오컬트 영화 팬들조차 영화가 선사하는 반전에 매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외 배급사들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지만 단순히 국뽕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독일 현지 배급사 스플렌디드는 파묘는 올드보이의 스타 최민식 배우를 필두로 훌륭한 배우진이 만들어낸 한국의 초자연적인 오컬트 영화라며 찬사를 보냈고 베트남 현지 배급사 모킹버드는 올해 가장 뛰어난 한국 영화 중 하나를 베트남 극장에 가져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16일 베트남 VN 익스프레스는 악마 빙의의 비극을 그린 뜨거운 한국 영화라고 소개하면서 베트남에서도 열풍이 시작됐음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개봉 하루 만에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았고 600억 동, 약 32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쇼박스 해외팀은 베를린 국제영화제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진행된 월드 프리미어 상영과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마켓 상영 이후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면서
영화제 초청과 판권 구매 문의가 세도의 133개국에서 개봉이 확정됐다. 앞으로 아시아 전역을 비롯해 북미와 호주 등의 국가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어 더욱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오컬트 무비로서 새로운 장을 활짝 연 파묘는 볼수록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친일의 역사에 단죄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관객들을 더욱 열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와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역사에 대한 분노가 이 영화 감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뻔뻔하게 도둑 시청을 하면서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딴지를 거는 모양새가 거슬리는데요. 한중국의 누리꾼은 X에 중국에서는 얼굴에 글을 쓰거나 새기는 행위가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행위다. 한국인들이 얼굴에 모르는 한자를 쓴다는 게 참 우스꽝스럽다. 한국에서는 멋있는 말이 중국어로 번역되면 우스꽝스러워진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 열광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파묘에 대해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내 한국 영화가 개봉도 되지 못하도록 한한령을 내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한령으로 한국 대중문화 자체가 소통되지 못하게 하며 불법으로 소통하는 한심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인들은 이에 화답하듯 약 6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발광하는 이런 행동들은 자신들의 열등함의 발호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의 행태가 정상이 아님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독재자가 지배하는 중국에서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세뇌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 명확한데요. 그리고 그런 결과물은 이런 집단적인 광기로 드러나고는 합니다. 서경덕 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드라마 및 영화가 세계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다 보니 중국 누리꾼들의 열등감은 날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물론 건전한 비판은 좋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고 싶은 건 이제부터라도 K 콘텐츠를 몰래 훔쳐보지나 말았으면 한다. 지금까지 더 글로리, 오징어 게임, 우영우 등 세계인들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하여 도둑 시청하는 것이 그야말로 습관화가 돼버렸다. 배우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짝퉁 굿즈를 만들어 판매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았으며 무엇보다 몰래 훔쳐보고 버젓이 평점까지 매기는 일까지 자행해왔다. K 콘텐츠에 대해 왈가불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존중을 먼저 배워라라며 따끔하게 일갈했습니다. 광기의 일본 극우들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서 교수는 최근 극우들이 어린 딸 사진을 이용한 범죄 사실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친일파들이 지독하게 싫어하는 것은 서 교수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중국의 행동에 대해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K 콘텐츠를 몰래 훔쳐보지나 말라고 했습니다. 불법으로 시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중국인들에 대한 비판은 당연합니다. 자신들이 한 행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중국이 최고라는 세뇌 교육이 받은 결과물은 어긋난 애국심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절대 볼 수 없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들을 불법으로 보고 자기들끼리 평점 주기에 여념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언론들까지 나서 언급하는 행태는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모두 불법이 일상이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봐야 하는데 그걸 보고 중국으로 돌아가 이런 평가를 하거나 기사 쓰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점에서 서 교수의 일갈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존중부터 배우라는 말보다 더 분명한 선언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영화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정 보고 싶으면 베트남이나 홍콩 가서 보고 와서 평가해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